이 어렵게 나온 통사에 대해서 좀 그 관심도가 높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1학기 중간고사 처음에 설명회 때 무늬만 서울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의 다 수강을 하신 학생들 어머님들이시다 보니까 이게 성적 안 쓰여 있죠. 제가 아이들한테 문자 받은 내용들을 여기에서 쓰려고 좀 취합을 하느라 안 썼고요. 그 만점자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점 받은 친구 포함해서 24점, 영동고가 25점 만점이죠. 24점 이상이라고 연락 온 친구가 4명입니다. 4명이고요. 그리고 23점대인 친구는 2명 있었고요. 22점 이상인 친구가 13명입니다. 13명이고 이제 학교쌤께서 1컷이라고 말씀하신 친구 그 점수대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24명 연락이 왔습니다. 요게 이제 그래도 저는 지난주에 통사를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꽤 답장을 해준 편인데요. 뭐 아마도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되거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20.7, 20.8이라고 해서 0.2점, 0.3점 차이로 21점이 못 됐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중간고사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는 그 중간고사 때 1컷과 1.5점 이상 차이가 났던 친구들도 기말에 1등급으로 올라간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를 1학기 2번 다 한 친구도 있어요. 제가 그 친구는 이름도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얼굴이랑. 그래서 이게 거의 1점 이내로 차이가 난 친구들은 그냥 2등급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동일선상에서 시작해서 시험만 잘 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10점대 후반이나 이런 점수를 받은 친구들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왜냐면 이번에 1컷 자체가 뭐 23점대에서 형성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 룸이 있죠, 공간이. 그래서 10점대 받았던 친구들도 좀 열심히 하면은 성적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은 지리 파트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영동고가 이번에 윤리가 윤리 항상 1학기 중간고사 때 많이 정리해 주시긴 하지만 그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가 소크라테스까지 해서 정말 많은 사상가들을 그것도 마지막 주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PDF 51페이지, 그 PPT 51페이지짜리로 정리를 해 주셨죠. 근데 이제 윤리사상가 쪽은 사실 제가 수업 때 정규 수업 마지막 회차에도 정리해 드리고 직보나 그리고 아이들 남겨서 클리닉으로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히려 윤리 파트는 공부를 제대로 했고 꼼꼼하게 한 친구들은 구분하고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리 파트에서 워낙에 자료들도 변형된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고 하나하나 다 위치뿐만 아니라 특징들을 다 암기했어야만 풀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리가 좀 많이 힘들고 킬러 문항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시문 해석하거나 함정선지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교과서나 부교재에 있는 자료들까지 좀 꼼꼼하게 공부했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나눠드린 그 브로셔에 각 문항별로 제가 어떻게 아이들 대비시켜 드렸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문항들을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지리 파트에서 열대기후 쪽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대 우림이랑 사바나 몬순기후 위치들 잘 구분해야 되고 이 그래프 특징, 특히나 사바나랑 몬순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들도 보기 선지의 내용들도 수업 때 정리가 되고 아이들 테스트로도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게 좀 화면이 흐릿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보고 계신 자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출제된 기출문항이고 얘가 아이들 직보 때 3회차 모의고사 볼 때 풀었던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막대 그래프만 나오는 기후 그래프를 출제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변형된 형태의 그래프 자료들도 완벽하게 해석하고 지도상의 위치까지 암기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도 아이들 엄청 어려웠겠지만 그 온대기후에서 각각의 기후별로 하나씩 나오는 서한해양성 기후 2개 나오고 온난수변 지중해성 온대 겨울건조 나오는 그 짤막한 막대기 5개 있는 그래프도 정말 아이들 구분하기 힘들었을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직보는 아이들한테 얘기하니까 이거 외워야 되냐고 좀 어이없어 하던데, 여기 지중해성 기후 있고 서한해양성 있고 온난수변 있는 거 제가 다 찍어줬습니다. 직법날.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하나하나 다 캐치한 친구들만 맞출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하셨기 때문에 너무 난이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윤리 파트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윤리 파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도 그렇고 출제되는 선지들도 아이들이 테스트를 보면서 거의 다 대비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리 파트의 내용이고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이 문제는 제가 아이들 풀게 했던 문제가 난이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시험에 대해서 핵심 개념이나 선생님 결국에는 학습지에서 킬러 문항들이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습지에 나와 있는 심화 개념들, 자료 해석 문제 제가 3번의 모의고사, 3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총 6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대비를 시켜드렸고요. 윤리 파트에서는 혼동할 수 있는 선지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 3번 이상씩 암기하라고 강조했었던 용어들, 그리고 사상가들, 이 사람들끼리 비교될 수 있다라는 거 강조를 해드렸고요. 무조건 학교 학습지랑 필기 내용들 반영해서 수업도 진행하고 자료나 테스트 문항도 배부해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에서 한국사 윤정호 선생님께서도 기말에 결국에는 학기 성적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영동고는 매번의 시험마다 통사가 쉽게 출제됐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계속 22점대, 23점대 1컷이 나왔던 거는 문제가 쉬워서가 아니라 그냥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기말에도 선생님께서 뭐 중간에 비해 난이도를 많이 낮추시거나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기말에 얼마든지 성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에도 마찬가지로 학교 학습지는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는 학교에서 미리 중간고사 하면서 공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말에 중간고사 범위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통사 1학기 과정 전체가 이제 기말에 아이들이 대비해야 될 범위가 되는 거고요. 작년에도 누적이었는데 보통 앞선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대략 5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5문제 정말 크죠. 이게 한 문제라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5문제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말에도 지리 파트는 계속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지리 파트에서 암기뿐만 아니라 변형돼서 출제되는 자료 패턴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자료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한두 문제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학교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문항에 비해서 사실 제가 다른 학교들 할 때에는 학교 시험 문제보다 제 테스트가 훨씬 어렵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영동고 시험 문제 보고서 제가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약간 학교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문항과 비슷한 수준과 난이도의 문제로 아이들을 매주 연습시켜 드린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치 비교하고, 그러니까 약간 사회스럽지 않고 표 안에 들어있는 여러 숫자들 비교하고 해석해야 되는 문제를 도표 문제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실 경우에는 수업 때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럼 저도 아이들이 수업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수치 해석하는 문제들을 대비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때에도 무늬만 서울대가 아니다라는 거를 그 어머님들 앞에서 그 1학기 중간고사 전에 과한 자신감을 비추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아이들 성적을 보면 지나친 자신감은 아니었고, 대신에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결과가 나았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 뭐 당신 1등급 많이 내고 만점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내 아이 성적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좀 기말에 이 중간고사 때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좀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잘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좀 더 영혼을 갈아 넣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영동고 수업 금토반을 하다 보면은 은근히 잔소리 많이 합니다. 수업 때. 그 보통 수강생이 많으면 몇 명 학생들은 안 들어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나가는 강사들 많습니다. 저 말고는 거의 다 그러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한 명의 학생이라도 안 듣고 있으면은 다 끄집어내서 듣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학원 가서 몸만 왔다 갔다 출근한다 그런 느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느낀 게 직본날 정말 한 명의 학생도 빠짐없이 집중하더라고요. 그날 거의 현강에 한 130명 가까이 현강을 왔는데 정말 한 명도 안 졸고 한 명도 딴짓을 안 하더라고요. 직본날은. 그 자세로 1회차부터 직보 때까지 가야 합니다.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 끝나고 나서 마음을 다잡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보통 그 마음이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많이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다짐이 절대 흐릿해지지 않고 기말에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